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51페이지입니다. 51페이지 단기 금융상품. 복습 잘하고 계시죠? 복습하는 김에, 그 복습하고 나서, 보람 섰다. 또는 이번 수업 좋았다. 그런 느낌 드시나요? 고맙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그런 느낌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굉장히 그 숫자 올라가면 기분 좋습니다. 제가 또 그런데 또 집착하는 스타일이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시작합니다. 51페이지 보겠습니다. 단기 금융상품이란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 등 은행의 금융상품 중에서 만기가 결산일부터 1년 이내 동그라미 1년 이내 단기라는 말이 들어가면 1년 이내죠. 1년 이내 도래하는 금융상품으로서 현금성 자산이 아닌 거. 현금성 자산 기억나시나요? 현금 자산은 취득 시 3개월 이내가 현금성 자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단기 금융상품은 결산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그래서 밑에 정리해놨습니다. 비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현금성 자산은 취득부터 만기 3개월. 단기 금융상품은 결산일부터 보통 12월 31일입니다. 이때부터 만기가 1년 이내에 해당하는 것. 단기 금융상품에는 현금성 자산은 제외한 현금성 자산이 아닌 걸 말하니까 현금성 자산하고 단기 금융상품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취득 시 3개월 하고 결산일부터 1년 이내 단기 취득 시 3개월이면 현금성 자산 잘 구분하시고요. 넘어갑니다. 기억번 정기예금 입금 분계 보시면 정기예금 너무 쉽습니다. 만기가 10개월인 정기예금에 현금 10만을 입금했다. 현금을 입금했으니까 일단 대변에 현금을 써주고요. 차변에는 정기예금이라고 씁니다. 정기예금이니까 정기예금이죠. 그냥 단기 금융상품이라고 써도 되고요. 정기예금이라고 써도 되는데 실무적으로 정기예금이라는 계정을 많이 씁니다. 넘어갑니다. 니은번 정기예금 만기 시 10개월 후에 기업의 정기예금을 이자 5,000원 합해서 현금으로 수령했다. 그러면 현금으로 수령한 게 얼마인가요? 10만원하고 이자 5,000원, 10만 5천원입니다. 현금 받고요. 그리고 정기예금이 차변에 있다가 대변으로 와서 없어지고 나머지 5,000원은 이자 받은 거니까 이자 수익 이렇게 되는 거죠. 넘어갑니다. 5번 단기매매증권 보겠습니다. 역시 앞에 그 전에 기초분계백선에서 한번 본 내용이에요. 또 두 번째 보면 훨씬 더 좋을 겁니다.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단기 매매 증권이란 단기 매매 차익 목적 취득하는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여기는 주식, 지분증권하고 채권, 채무증권 둘 다 해당이 됩니다. 주식이든 채권이든 다 단기 매매 증권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주식을 취득하면 이 세 개 중에 하나로 정해서 배치를 하게 됩니다. 단기 매매 증권은 단기 매매 차익 목적이죠. 매매 차익 목적이고 매매가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이거를 어려운 말로 시장성이 있다라고 표현해요. 기억나시죠? 오케이, 좋습니다. 채무증권, 채권도 되고 주식도 가능하고요. 만기 보유증권은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채권을 말하면 채권만 해당이 돼요. 채권. 채무증권, 채권으로서 만기까지 보유를 할 의도와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 만기 보유증권도 아니고 매도 가능 증권도 아닌 거. 여기도 채권도 되고 주식도 됩니다. 채권만 되는 건 딱 하나. 뭐죠? 만기 보유증권. 만기가 있는 거는 채권밖에 없기 때문에 만기까지 갖고 있어야 되는 그런 만기 보유증권입니다. 그래서 밑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유의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목적으로 상대방의 주식 20%, 상대방 주식 20% 이상 보유하게 되면 이거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으로 따로 분류를 합니다. 이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밑에 수수료 비용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이거는 이 두 번째 점은 별표 하나 쳐두시고 중요하긴 한데 이거를 볼 게 아니라 밑에 따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표를 볼 겁니다. 보겠습니다. 자산 취득 시 부대 비용 이거 중요합니다. 일단 별표 쳐두시고요. 금방 두 번째 점의 문장이 지금 그 배개칠 하는 걸로 나온 겁니다. 자산을 취득할 때 부대 비용, 수수료 비용이나 운반비 같은 거 이런 거는 원칙적으로 자산 취득 시 부대 비용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 처리해요. 100만 원짜리 건물 취득 시 수수료 1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치면 대변에 현금 110만 원 지급하고 이 건물은 100만 원짜리가 아니라 합해진 101만 원짜리다. 이렇게 분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취득 부대 비용들은 해당 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을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딱 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만 그렇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은 예외입니다. 단기 매매 증권 취득 시 발생하는 부대 비용은 단기 매매 증권의 취득 원가에 포함되지 산입이란 말은 포함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포함하지 않고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해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 단기 매매 증권 100만 원짜리 취득 시 수수료 만 원 지급했으면 현금으로 지급한 건 어쩔 수 없이 다 지급했는데 이 만 원은 수수료 비용으로 따로 계정 과목을 쓰고 단기 매매 증권은 100만 원짜리라는 겁니다. 건물하고 다르죠. 단기 매매 증권 이외의 모든 자산들은 다 합해서 적는데 단기 매매 증권만 따로 수수료 비용을 따로 적는다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분개를 해보겠습니다. 기억번 취득 시 거래 단기 매매 증권 주식 10만 원과 거래 수수료 5천 원을 모두 현금을 지급해서 취득한 내용입니다.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할 때는 수수료를 합해서 적는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죠. 수수료 비용을 따로 적는다는 거죠. 그래서 현금을 다 지급했는데 이때 지급한 수수료는 따로 적고 이때 단기 매매 증권의 취득가액은 10만 원이라는 겁니다. 10만 5천 원이 아니라 10만 원이라는 거죠. 이게 단기 매매 증권만 그렇다는 겁니다. 다음에 니은번입니다. 배당금을 수령했을 때는 배당금 수익입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식에 대한 배당금 만 원을 보통예금 입금했다. 그리고 보통예금 입금했으니까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에는 배당금 수익 이렇게 분개하는 겁니다. 다음에 D급번입니다. 단기 매매 증권 기말 평가 시 평가 이익, 평가 손실 이런 거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겁니다. 거래에서 10만 원에 취득한 단기 매매 증권 기말 평가액이 12만 원이 됐다. 그렇다면 2만 원 증가했네. 2만 원 주식이 올랐습니다. 평가 이익이라고 적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 가액을 2만 원 높여줍니다. 그래서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 2만 원 증가해서 원래 10만 원이었는데 지금 12만 원이 됐다는 걸 표시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평가이익,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 2만 원 이렇게 적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개를 하고 나면 10만 원에서 2만 원이 증가했다. 그래 12만 원이 됐다. 장부금액은 단기 매매 증권 장부금액은 12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넘어갑니다. 리얼번입니다. 단기 매매 증권 기말 평가 손실 분개 10만 원에 취득한 단기 매매 증권이 9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만 원 손해봤죠. 만 원이 평가 손실인 겁니다. 단기 매매 증권 가액을 감소시켜 줍니다. 자산의 감소, 대변이죠.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만 원을 감소시켜서 10만 원에서 만 원 뺀다. 9만 원이 된 거죠. 그리고 이거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이다라고 기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평가 손실이 반영되어 단기말 단기 매매 증권 장부 금액은 9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손실이니까. 넘어갑니다. 미연번입니다. 53페이지 밑에죠.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 팔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파는 거, 돈 받고 파는 걸 처분이라고 하죠. 처분 손실. 보시면 단기 매매 증권 장부 금액이 12만 원짜리, 장부에 12만 원인 거를 11만 원에 매각했다. 그러면 만 원 덜 받았네요. 12만 원짜리를 11만 원 받은 겁니다. 처분 손실이 생기겠죠.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장부 금액 12만 원이 대변으로 나가서 없어지고 11만 원 보통예금 받았으니까 보통예금 12만 원 적어주고요. 나머지 만 원은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 처분하면서 손실이 생겼다. 처분 손실입니다. 넘어갑니다. B업번입니다. B업번은 54페이지네요. B업번.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 공개입니다. 단기 매매 증권 장부가 9만 원짜리를 10만 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만 원 이익인 거죠. 그러면 처분 이익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통예금 입금된 10만 원은 차변에 보통예금 적어주고요. 9만 원이 대변으로 단기 매매 증권 나가고요. 나머지 만 원은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가 아니고 다음 아래쪽입니다. 아래쪽 연습 문제가 있죠. 연습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2000X 1년 11월 10일부터 나오는데요. 보시면 주원주입니다. 제 이름이 원주입니다. 그래서 주원주예요. 주식회사 원주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 원주가 아니고 거기 계신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만 이거는 제 이름입니다. 이원주에서 원주입니다. 어쨌든 주원주 주식 100주를 주당 5,000원에
단기 투자 목적으로 현금 매입했다. 매입하면서 수수료 10,000원을 현금으로 지출했다고 합니다. 아, 이거 분개해보죠. 보시면, 단기 투자 목적이니까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합니다. 그래, 차변에, 11월 10일,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단매증이라고 쓰겠습니다. 단매증. 100주를 주당 5,000원 곱해주면 50만 원이죠. 그래서 단매증이 50만 원 차변에 증가하고요. 현금 매입했다. 대변에 현금 썼는데 50만 원도 현금 줬는데 10,000원도 수수료 현금 줬다. 그럼 51만 원을 현금으로 준 겁니다. 그리고 10,000원은 수수료 비용이구나. 수수료 비용. 단기 매매 증권만 취득할 때 수수료를 따로 수수료 비용으로 분류한다는 거죠. 12월 31일입니다. 2001년이었죠. 12월 31일. 주 원주의 주식 단가 공정가액이 주당 4,500원으로 하락했다. 아, 그러면 5,000원에서 4,500원 됐으니까 주당 500원씩 손해봤겠네. 500원. 전체가 100주니까 5만 원 손해본 거죠. 평가 손실입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손실이니까 일종의 비용이죠. 차변입니다. 단매증 평가 손실. 단매증 평가 손실 5만 원. 대변에는 단매증이 쪄서 감소되는 거죠. 단매증 5만 원. 그래서 5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5만 원 손실이니까 이때의 단매증 장부 금액은 45만 원이 되는 것이죠. 4,500원 곱하기 100주하고 똑같죠. 45만 원. 50만 원에서 5만 원 뺀 거. 45만 원. 넘어갑니다. 2000X2년입니다. 2000X2년 4월 10일. 주원주로부터 배당금 10만 원을 보통예금 수령. 그러면 보통예금 차변에 증가하겠죠. 보통예금 10만 원. 이거는 배당금 수익이구나. 배당금 수익 10만 원. 그러고요. 10월 10일입니다. 10월 10일. 주원주의 주식 50주 주당 5,300원에 매각하고 현금 수령. 그렇다면 얼마를 수령했나 보니까 50주 곱하기 한 주당 5,300원에 매각했습니다. 계산기 두드려 봐야 됩니다. 암산을 합치면 안 돼요. 50주 곱하기 5,300원 하면 현금 받은 게 26만 5천 원이에요. 26만 5천 원. 그렇다면 차변의 현금 26만 5천 원 받고요. 50주를 매각했으니까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단매증이 대변으로 나갈 겁니다. 단매증이 나가는데 얼마가 나가야 되냐 보니까 50주예요. 100주 중에 50주. 절반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때 장부 금액은 45만 원입니다. 45만 원에 절반이 나가는 거예요. 2분의 1. 100주 중에 50주. 45만 원 나누기 2 하면 22만 5천 원이 나갑니다. 단매증이 나가는 게 22만 5천 원. 22만 5천 원짜리를 26만 5천 원에 파는 게 되는 거죠. 그럼 4만 원이 이익입니다.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 단매증 처분이익. 단매증 처분이익입니다. 그래서 이때 남아있는 단매증이 얼마냐. 단매증 25만 5천 나갔으니까 남아있는 거는 역시 절반 팔았으니까 절반 45만 원 중에 절반 22만 5천 원이 역시 남아있는 겁니다. 22만 5천 원. 잔액이 남아있는 거예요. 12월 31일입니다. 이때 원주의 주식 단가 주당 5,600원으로 상승했다. 전기 말에 4,500원이었는데 5,600원으로 올랐어요. 50주만 남아있는 거 그걸만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12월 31일 단기 매매증권이 잔액이 22만 5천 원이 남아있었는데 주당 5,600원으로 상승했어요. 그러면 5,600원 곱하기 50주 하면 5,600원 곱하기 50주 하면 28만 원이 되네요. 28만 원. 남아있는 게 22만 5천 원이었는데 28만 원이 돼버렸습니다. 이익이네요. 차익이 얼마인가요? 28만 원 빼기 20만 5천 원 하면
55,000원이 증가한 겁니다. 55,000원 증가. 평가 이익인 거죠. 그래서 차변의 단매증이 그만큼 증가합니다. 단기 매매 증가 단매증 55,000원 증가하고 대변에는 단매증 평가 이익.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 55,000원.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그리 만만치 않은 내용이고 100주에서 50주 절반만 팔았고 나머지 절반에 대한 평가 이익도 생기고 해서 그냥 보면 제가 이렇게 쓴 거를 제가 이렇게 푸른 거를 쭉 보고 책을 보시면서 화면을 보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라는 느낌 드실 겁니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거 연습장에 하나하나 천천히 손으로 써가면서 이해하시면 누구나 다 이해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잡해 보이는데 하기 싫은데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요. 이거 덤벼들면 누구나 다 이해하고 할 수 있는 거니까 복습하실 때 천천히 연습장에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